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이 KH에너지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독주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정말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지금 5승으로 단독 선두 달리고 있는데 당연히 강팀일 거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 KH에너지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두 팀이 오늘 대결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대결하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네, 1위에 올라있는 부산 KH에너지가 오전 전승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2위인 음성인삼과 상주팀이 붙었는데 상주인삼은 만약 지게 되면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이기게 되면 역시 부산 KH에너지를 좀 대항할 수 있는 유리한 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삼척해상 K블카는 좀 연패 탈출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네, 이번 시즌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강훈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강훈 선수와 조치훈 선수가 나란히 전승입니다. 나머지 한 명의 선수는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두 팀의 이 전승이 팀의 순위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결을 펼치는 서봉수 선수가 만약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강훈 선수와 함께 공동 1위로 올라서게 되겠고요. 또 이 특별한 점이라면 이 음성인삼의 3명의 선수죠. 김수장, 김동엽, 이 차민수 선수가요. 모두 3승 2패로 나란히 공동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음성인삼과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대결. 1국에서는 차민수 선수와 김기현 선수가 만났고요. 네, 일단 1국은 공교롭게도 이 3지명 간의 맞대결입니다. 근데 두 선수가 김기현 선수는 MVP까지 차지했던 3지명 장 중에 가장 잘 두는 선수고 차민수 선수는 올해 3지명자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한판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대결도 치열한 오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네, 양 팀의 오더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2국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 서봉수 선수에게 좀 무게가 실린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두 판은 정말 알 수가 없을 네. 것 같거든요. 이 음성인삼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 3명의 선수가 나란히 3승을 하면서 다승 순위 6위에 골고루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선수와 두어도 이 오더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상주팀으로서는 이제 서봉수 구단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대결은 정말 이 맞대결이 모두 성사가 돼서 어려운 승부 예상이 됩니다. 네, 2위를 향한 이 두 팀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입니다. 상주 명실상감 한우 그리고 음성인삼이 만났는데요. 네, 두 팀은 시니어 바둑리그의 명문팀이죠. 상주팀은 원년 대회 우승팀이기도 하고 또 음성인삼도 항상 꾸준하게 4강에 꼭 올라가는 강호가 되겠습니다. 네, 3국에서는 이 백성호 선수와 김수장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는 여태까지 정말 많은 대결을 펼쳤는데요. 네, 도전 5강으로서 수많은 명승부를 펼쳤던 두 분인데 김수장 구단이 21승 13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대국 전부터 이 두 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네. 나누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김기현 선수 그리고 차민수 선수가 1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최강 3지명 간의 맞대결 MVP 출신의 김기현 선수와 또 항상 강호를 잘 꺾는 차민수 선수 간의 맞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는 첫 대결이죠. 네. 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대국입니다. 김동엽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만남. 아무래도 이제 서봉수 구단에 좀 우위를 점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실제로도 두 대국자의 성적은 이 서봉수 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의 성적을 보면은 오히려 김동엽 구단이 서봉수 구단에게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동엽 구단이 꾸준하게 정말 공부한 스타일인데요. 서봉수 구단에게도 좀 대전 성적이 오히려 앞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서봉수 구단으로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네.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봉수 구단이 유독 음성인삼에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이제 3년째를 맞이하는 시니어 바둑리그에서 김수장 구단에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서봉수 구단이 김수장 구단에게 1승 4패거든요. 그래서 또 김수장 네. 선수가 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네. 보여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김수장 구단이 이제 사석에서 서봉수 구단과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기록을 한번 살펴보라고 저에게 권합니다. 네, 그래갖고 왜 그러실까 하고 이제 살펴보면 다들 깜짝 놀라는 게 오히려 서봉수 구단에게 최근 2000년도 이후로 보면은 오히려 한 9승 4패 정도로 앞서고 있어요. 김수장 구단은 이제 서봉수 구단 킬러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음성 네. 인삼으로서는 다소 좀 아쉬운 오더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김수장 구단이 서봉수 구단과 대결을 하는 걸 더 선호하는, 보통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네. 네, 음성 인삼이 그만큼 강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2000년도 이후로 보면은 김동혁 선수에게도 성적이 안 좋고 김수장 선수에게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네, 상당히 껄끄러운 팀이라고 봐야겠죠. 음성 인삼은 현재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라 있는데요. 네. 오늘 대국을 이긴다면 이제 확실히 네. 이 부산 KH 에너지를 대항하는 이 네. 팀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성 인삼은 3명의 선수가 골고루 성적이 좋다라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죠. 또 반면에 이제 상주 팀은 이 서봉수 구단이 항상 좋은 성적 보이고 또 김기현 선수가 이 삼지명자 중에서는 또 안정적인 성적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2승 1패 전략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네, 또 상주 명실상감 한우는 손꼽히는 이 우승 후보 팀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서봉수 구단을 보유하면 일단 1승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우아기 형태에서 어떤 굉장히 클래식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백이 이런 게 끌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갇히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생포가 되니까 끌고 나왔죠. 근데 하지만 최근의 추세로 보면은 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흙은 모양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백이 이제 집이 없죠. 그래서 미생마가 되니까 네. 차라리 버리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클래식한 모양들을 네.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또 시니어 리그의 네. 매력이기도 하고요. 이 두 팀은 원년 때부터 수많은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특히 원년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요. 네. 네, 그 당시 결승전 3번기에서 김수장 구단이 무려 2판을 연속해서 서봉수 구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삼이 누구나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히어로가 탄생을 하죠. 김기현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네. 김기현 선수가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맞붙었던 전통의 팀이기 때문에 두 팀 간의 대결은 정말 치열한 항상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낯이 있기도 한데 네. 그때와 조금 다른 점이라면 네. 이번에는 이 음성 인삼에 네. 차민수 선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김수장 선수와 김동엽 선수가 항상 다승 랭킹 항상 5위권 안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을 해주고 이 삼지명을 맡았던 선수들이 한 방을 탁탁 터트려주니까 팀의 순위가 계속 좋았는데요. 올해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흙이 마늘모로 뒀는데 이제 백이 막아주면은 이 돌을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이 바둑이 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두게 되는데요. 막을 때는 이 흙을 공격하겠다고 두지만 네. 또 흙의 입장에서는 이 백을 또 공격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공격할 거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우아기는 흑돌이 많으니까 백이 흑을 공격하기는 어렵겠죠. 네, 김동엽 선수는 좌기로 네. 먼저 손을 돌려봤고요. 네. 공교롭게도 우아기와 똑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네. 네, 이번에는 먼저 비틀어 갑니다. 아마 여기 붙이는 정석에서 그래도 동네에서 내가 1급 좀 둔다, 좀 목에 힘주고 다닌다 이런 분들은 이 정석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끼우고 지금도 많이 동호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정석 중 하나입니다. 이게 수승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분들도 이 형태로는 기억을 하는데 모양, 이 수순을 잘 네. 기억을 못하죠. 원래 그냥 한 점을 잡고 백이 여기를 잡으면 그 다음에 단수 치고 여기까지 정석인데 지금 이 모양에서는 이 백이 세력을 얻습니다만 이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 정석은 지금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석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여기를 그냥 잡아야 되는데 단수를 많이 좋아하시죠. 여기 단수까지 치고 아, 단수를 단수 먼저 다 치고. 치고 네. 이것도 다 하고요. 심지어 여기까지 단수 다 쳐놓고 단수 칠 때가 이제 없는 마지막에 여기를 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선우수가 바뀌어서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흑이 좋지 않을까요? 네. 선수가 바뀌어서 아까는 흑이 좋은데 지금 네. 반대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젖히는 수는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네,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젖히거나 네. 지금처럼 두 칸 네, 네.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젖히는 정석이 예전에는 나는 1급 좀 둔다라고 하면은 이 정석을 많이들 외우고 공부해서 두시는데 최근에는 이 정석을 두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이거 열심히 네, 외웠거든요. 그렇죠. 보통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제 마스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걸 두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감과 함께 네. 네, 너무 서운하죠. 네. 이제 알파고는 왜 그러냐 하면서 애꿎은 알파고 탓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서 최근에는 치받고 뭐 가장 정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이 모양이 이제 정석으로 많이 두어집니다. 네, 지금 귀를 지키지 않고 변 쪽으로 간 거는 전투를 유도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봉수보다는 이제 실리형이긴 합니다만 전투를 더 선호하는 그런 기사니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는 올해도 전승을 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시즌에도 11승 3패로 또 네. 다승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서봉수단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뭐 예전에 잘 뒀으니까 예전에 강호니까 지금도 이기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서봉수단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국가대표실에 쑥 들어가서 네, 후배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하는 걸 이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코치진들이 너무 자주 오시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정도로 이 학구열이 굉장합니다. 그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특히 이 한국기원에 이 시합이 네. 있는 날이면 네. 서봉수 구단 항상 기원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나면은 항상 복귀하는데 와서 한번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서봉수 구단이 옛날부터도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아, 네. 그러니까 무려 이제 한 3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때 연구생 이제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봉수단이 그 당시에 서봉수단이면 뭐 정말 구름 위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제가 2학년인데 옆에서 바둑을 보시는 거예요. 엄청 긴장되셨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서봉수단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아. 네, 그래갖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있는데 네. 2학년 때니까요.
근데 서봉수 구단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너 이게 잘못됐다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웬 아저씨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서봉수 구단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프로가 돼서도 그런 행동을 그렇게 그 초등학생들의 바둑을 주의 깊게 보질 않거든요. 초등학생들 바둑이어도 이렇게 항상 뭐 배울 게 있나 네. 혹은 좀 어떤 캐치할 게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게 평생 하셨던 건데 굉장히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하시는 대단한 분입니다. 특히 이 어린이들의 네. 바둑도 그렇고 네. 이 본인보다 하수라고 생각되는 네. 경우에는 네. 잘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게 왜 어렵냐면은 아마 그 동호인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친구들 동문들끼리 뭐 고교 동문이나 이렇게 시합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이게 한 급수 세거나 1급 정도 두신다는 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바둑을 좀 세다 보니까 꼭 이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네. 꼭 훈수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별로 없으신데 근데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해도 뭐 배울 게 있나 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네, 되게 드문 경우죠. 근데 서봉수 구단도 그러신데 실은 조은영 구단도 예전에 어린이 대회 이렇게 심판으로 자주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린이들 두는 거를 계속 보시는데 조은영 구단이 둔 신수 중에 초등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뒀던 수 중에서 몰래 차용해서 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영감을 받을 네. 수가 있군요. 일단 프로들의 바둑이나 고수들은 다 조은영 구단의 바둑을 흉내만 내니까 네. 새로울 게 없는데 이 어린이들의 바둑은 일단 조은영 구단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네. 자기가 두고 싶은 대로 막 두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신수를 다시 찾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네. 대결하는 이 김동엽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프로필이 보이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나이 차가 4살 정도 나고요. 네. 그런데 이 서봉수 선수가 입단은 훨씬 빠르네요. 네, 뭐 서봉수 구단이 워낙 뭐 유명한 기사니까요. 입단한 것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했습니다만 네. 입단하자마자 명인 타이틀을 따면서 1위로 도약을 했죠. 지금 서봉수 구단이 전체 성적을 보면은 2,622전. 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사들의 거의 3배에 해당되는 대국수예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보면은 1,650승인데 이게 지금 랭킹 3위입니다. 지금 전체 1위가 기사 중에서의 성적이죠. 전체가 아니라 네. 전 세계 기사 중에서 네. 1위가 당연히 조은영 구단이고요. 네. 2위가 이창호 구단인데 전체 다승 3위가 서봉수 구단 1,650승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승리를 네, 그렇죠. 거두었군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1,000승이 넘는 기사가 딱 9명밖에 없어요. 정말 손에 꼽죠. 네.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다시 뭐 조은현, 뭐 서봉수 구단, 그다음에 뭐 이창호 구단, 뭐 유창혁 구단, 그러니까 초일류들이 대략 이제 1,200승 정도고요. 이제 선우 구단, 네. 혹은 뭐 목진서 구단 이런 또 16급 기사들이 1,000승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에요. 네, 얼마 전에 조한승 선수가 네. 1,000승을 넘겼으니까요. 1,000승이 말이 1,000승인지 프로기사 저희가 한 50승을 1년에 50승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50승 했다고 치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서봉수 구단의 1,650승인데 이 서봉수 구단이 또 하나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최다 패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최다 패요. 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네. 공식 시합을 가장 많이 졌습니다. 네. 969패인데 네. 1,000승은 9명이나 있는데 1,000패는 지금 서봉수 구단이 제가 보기엔 유일한가요? 1,000패 곧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1000패 곧 하실 아. 거 아닐까요? 네. 또 서봉수 구단이 네. 기록하면 네. 또 서봉수 구단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정말 많은 기록을 네. 갖고 있는데 이 입단을 해서 이 네. 최단 기간 안에 또 타이틀을 그렇죠. 딴 기록도 네. 갖고 있고요. 최단 기간 본선에 이제 올라가서 네. 최단 기간 타이틀을 얻은 기록 그리고 최저단 타이틀도 갖고 있지 그렇죠. 않나요? 네, 2단. 네. 근데 그 2단 기록은 박영 구단에게 깨졌습니다. 박영 오, 구단도 네. 2단 그 시절에. 초단에 바카스벨을 입단하자마자 차지를 해왔고 네. 시기상으로는 서봉수는 좀 더 짧은 기간이지만 네, 이제 공동이 됐는데 독보적인 기록이 이제 최다패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보통 1000승은 기념을 해주는데 네. 제가 보기엔 1000패가 되시면은 이건 전후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이것도 기념이 될 만한 일 중에 하나인데 1000패를 기념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네, 보통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려면은 많이 이겨야 되고 또 많이 둬야 되잖아요. 네, 또 특정 기사 많이 둬야 되는데 네. 또 서봉수 구단은 이 조은영 구단에게 그다음 많은 표를 좀 던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이런 기록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서봉수 선수는 11승 네. 3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재미있는 것이 서봉수 선수는 100번으로는 네네. 전승을 거두었더라고요. 네. 6전 전승인데 네. 오로지 흑번으로만 졌거든요.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100번으로 많이 좀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서봉수 구단은 흑백을 이렇게 가리는지는 않는데 약간 좀 재밌는 기록이 나왔네요. 네, 김동엽 선수는 지난 네. 시즌 7승 5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김동엽 구단은 뭐 매년 7승 5패, 60%에 네. 육박하는 승률을 항상 거두고 있는데 이 김동엽 구단도 지금 700승을 거뒀죠. 이 기록도 프로기사가 약 350명 되는데 이 중에서도 한 40위권에 해당되는 준수한 성적입니다. 네, 두 선수의 이 올해 성적 서봉수 선수는 정말 판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시니어 세계 기전도 많이 있고 네. 또 시니어 리그도 있습니다만 좀 이제 서봉수 구단이 심심치 않게 후배들을 혼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작년에도 네. 많은 후배 선수들이 혼이 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후배들을 항상 이길 때마다 껄껄껄 웃으시면서 네, 이길 때마다 매우 좋아하세요. 그래서 서봉수 구단에게 패배한 후배들은 바둑도 지고 복기도 지고 네, 즐거움도 선사하고 네. 좋은 일 하죠. 네. 그렇죠. 이 복귀는 보통 이겨가기 마련인데 네.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뭐 서봉수 구단이나 김동엽 구단이나 오랜 세월 이 바둑 프로 생활을 하시면서 일가를 이루신 어떤 바둑 장인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저는 또 이 김동엽 선수가 네. 침묵의 승부사로 네. 불리잖아요. 네. 말씀하시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고 계신 걸 네. 봐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사부님 요즘은 잘 지내세요? 뭐 어떤 거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웃으시면서 놀고 있지 아니면은 뭐 공부하고 있지 뭐 네. 어디 뭐 하고 있지 그러는데 김동엽 구단은 항상 이렇게 여쭤보면은 씩 웃으면서 그냥 있어 그래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자, 지금 흑이 이제 나와 끊었는데요. 이제 중반전이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중반전이 시작이 되겠네요. 네, 꽤 수순이 네.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쪽을 나와 끊었다는 거는 백이 받으면 이렇게 끊겠다는 건데 네. 오, 이쪽을 그냥 뚫립니까? 이게 싫어서 반발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너무 큰데요? 통 큰 선택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아래쪽에 한 방에 그냥 싹 돌아가서 보통은 백이 이런 선택은 잘 안 하죠. 자, 김동엽 선수의 이 초반 작전 다소 과감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네, 상대 전적이 좋지 않은 서봉수 선수를 맞아 과감한 초반을 선보이고 있는 김동엽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소사 김동엽 구단. 예전에는 이 바둑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프로기사로서 직업 삼는다는 게 많은 우려를 낳았던 네. 그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선망의 대상이지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바둑 좋아서 바둑 잘 두시다가 프로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셨다 그래요. 사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 김동엽 구단 같은 경우는 주위의 권유로 제가 입단대 한번 나가봐라.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마다하시다가 입단대 나갔다가 덜컥 입단하셨던 거예요. 네. 놀라셨겠는데요. 네, 본인도 놀래고 추천해주는 사람도 놀래고. 근데 보면은 굉장히 이 바둑계에 숨은 고수들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금산에 그냥 초청받아서 한번 갔는데 저한테 지도자명기를 두는데 네 분인가가 두 점으로 두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예가 없거든요. 그렇죠. 3점 이하로 네. 두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나 그러고 이제 두고 있는데 제가 두 점 바둑인데 겨우 이겼어요. 다행히도. 근데 깜짝 놀래서 아니 뭐 하셨던 분이세요? 그랬더니 다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계 농사 지으시다가 그냥 바둑 두시고 네. 공부하시고 이러는데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프로에게 두 점까지 둘 만한 실력이 되셨다는 겁니다. 숨은 고수가 정말 전국 곳곳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네. 또 제가 한동안 이 네. 아마추어 분들이 나오는 네.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승단전인가요? 네.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 많은지 깜짝 네. 놀랐거든요. 네. 그렇죠. 그 시골이나 또 이런 쪽에 가도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숨은 고수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둑을 보니까요. 네. 김동엽 선수가 정말 이 대범한 작전 네.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을 또 버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5점을 또 버렸는데 여기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이쪽도 버리고 네. 막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네. 이렇게 다 버려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 보통 바둑 두실 때 내 돌은 하나라도 잡히면 안 되고 상대 돌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김동엽 구단의 바둑을 보면 야 이런 사람과 바둑을 두면 소원이 없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만큼 백은 이쪽은 버리는 대신에 이 거대한 모양을 지금 얻고 있고 거기에 마지막 점을 찍은 수가 여기예요. 여기를 두면서 이쪽은 거대한 모양을 백이 갖게 됐습니다. 네, 이 백이 돌을 너무 많이 버려서 사실 실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네. 않을까 싶었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돌을 우리가 잡고 혹은 뭐 잡히고 이런 걸로 유불리를 판단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 사고방식이 아직은 좀 하수의 사고방식이죠. 네. 처음에 바둑을 배울 때 초급자의 사고방식이고 이 중급자가 되면은 어떤 집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민감해지죠. 중급자들은 집으로 판단하고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네. 판단하나요?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으로 판단해요. 아, 백이 이쪽의 모양은 집으로 줬습니다만 네, 여기에 거대한 이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집은 되지 않지만 백으로서도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 김동엽 구단의 선택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선택인데 문제는 저 허허벌판이 내 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단 네. 말이죠. 네. 서봉수 선수는 어디서부터 네. 좌상기군요. 네. 일단은 지금 항상 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게 좋은데요. 일단 갈라침을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두면은 네, 백이 이쪽으로 벌리는 게 있고요. 네. 백이 이쪽으로 이제 벌리게 되면은 반대로 두 칸을 벌리고 또 여기를 두면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게 가장 기본형인데 자 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치열한 수입니다. 받아주면은 흑은 여유 있게 둘 수 있고
백도 반발하게 되면은 또 이 부분전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싸움이 벌어질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싸움은 주변에 백돌이 많아서 물론 백이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또 여기 움직이는 맛이 있어서 백도 껄끄러운 진행입니다. 김동엽 선수는 이 굉장한 전투 바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전투를 유도해 가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받아두네요. 근데 우리 프로기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평생에 걸쳐서 바둑이 기풍이 3번이 바뀐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기단이 9단이라는 유명한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저희 시니어 기사,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이 선배님들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다 전투형이다, 뭐 전투 바둑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한 가지만 놓고는 역시 롱런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러면서 시니어 리그를 통해서 지금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사가 이제 어제도 출전했었던 정대상 선수입니다. 네. 이 정대상 구단은 뭐 정말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었는데 굉장히 침착한 기풍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네, 이번 시즌 성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김동혁 구단도 지금 기풍에 대한 변화가 지금 진행 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쪽 한 칸을 띄웠습니다. 자, 이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가네요. 하나도 내어주질 않겠다는 뜻인데요. 네. 근데 이 들여다본 게 괜히 둔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기사들의 이 동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프로들은 몇 수를 내다보고 두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 수는 좀 10수 이상은 내다보고 둔 수입니다. 어떤 수를 내다보고 있는 건가요? 자, 백이 흙이 손을 뺐죠. 네. 백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막고 늘고 막고 치받고 끊으면은 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백이 넘어가는데 이 수가 없을 때는 축으로 잡는 거는 이쪽 백이 있어서 안 되지만 여기 들여다 봤기 때문에 단수 치고 나갈 때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죠. 이 수익기를 보고 네. 있는 거군요. 서봉수 구단은 지금 백이 한 칸을 뛰자마자 그냥 바로 1초도 안 돼서 뒀는데 1초도 안 돼서 순식간에 이런 수익기가 완료가 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 많은 네. 아마추어들이 똑같이 이 서봉수 구단처럼 네. 바로 들여다보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수익기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들여다보시는 분은 굉장히 고수죠. 유승희 캐서가 나는 바둑이 세다라는 거를.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한 칸을 띄면 끼우려 그러죠. 끼워서 끊어먹으려고 그러죠. 네. 어떤 분들은 네. 한 칸을 띄웠을 때 계속 들여다봐서 네. 이 일자 모양을 만드는 게 네.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바둑 TV를 애청하시는 고수분들인데 많은 분들은 한 칸 사이를 끼워서 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든 끊어서 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네. 김동엽 선수가 흙을 어떻게든 네, 끌고 나가게 하려는 거죠. 네, 안정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근데 붙였는데요. 젖히면은 끊고 단수 치면은 두어서 자, 이거는 2점은 잡힙니다. 3수 대 2수니까. 네. 근데 여기를 둬서 다시 끊으면 흑돌이 가둘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흙은 개 싫다면 나가야 되고요. 젖혔나요? 안쪽으로 젖힌 것까지 됩니까? 되나요? 그게 되면 백은 좀 우울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승부 예측은 좀 많이 백이 뛰어 올랐고요. 네. 자, 이걸 지금 이제 늘면은 네. 끊어서 이쪽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찝는 수가 되면은 2점이 바로 사는 수는 없네요. 일단 백이 갇혔고요. 자, 끊었습니다. 끊었습니다. 자, 이거 방어가 될까요? 일단 백은 일단 귀에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밖으로 내쫓겠다는 얘기고 흙은 주인은 내쫓고 내가 좀 네. 거기서 집 내놓으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흙이 더 좀
좀 과격한 지금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서봉수 선수가 좀 착각이 있었나 봐요. 네. 끊는 수가 어쨌든 흙도 양쪽을 다 둘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연결도 하고 귀도 잡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은 어쨌든 돌이 끊어지게 되는데 흙은 이렇게 백이 끊어지게 되면은 잡을 때 제압이 되는데 야, 여기를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들어와서 이게 미생막 하나 되는데 항상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당장 끊는 건 아니더라도 넘어가면은 항상 미생마가 되니까 흙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에서 터전을 좀 갖추려고 하는 거죠. 네, 서봉수 선수가 시계를 네. 계속해서 몇 번씩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당황을 한 모습인 것 같죠? 이 부분 접전에서는 김동혁 구단이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죠. 수익기가 네. 굉장히 날카로운 네. 것 같아요. 이 수익기도 네. 분야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오밀조밀한 곳에서 빨리 수를 잇는 것을 저희가 잔수라고 하는데 네. 이 잔수가 유독 센 기사가 이제 김동혁 구단이 되겠습니다. 흙은 어떻게든 좀 귀를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백은 여기서 이제 손을 빼겠죠. 이제 여기서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잡게 되면 결국 양쪽을 다둔 꼴이니까. 근데 찌른 거는 흙을 공격을 좀 하겠다는 의도이네요. 네, 좀 미생으로 만들어 두겠다는 뜻인데요. 일단 뭐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도 잡으면서 여기가 이제 한 집밖에 안 났죠. 결국에는 아직은 이제 흙이 미생이고 이쪽을 이제 잡아서 안정을 했다라는 거고 흙은 또 여기를 얻으면서 중앙까지 나가니까 서로 정말 말 그대로 타협을 했습니다. 일단 흙이 미생이 되었으니까요. 네. 백은 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흙도 한 집이 만들어졌죠. 네, 한 집은 확보를 해두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리 그 돌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도 한 집이 있는 돌은 잡으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 집이 있는 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두다 보면 한 집은 어떻게든 나니까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잡으러 가는 쪽이.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흑돌을 뭐 마음껏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흙이 오히려 그냥 뛰어나가는 것도 있고 흔히 날일자로 되어 있을 때 일종의 맥인데 건너 붙여서 형태를 정리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가네요. 네. 벌써 여기 집의 모양과 여기가 집이 있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죠. 네, 흙도 쉽게 모양을 갖출 수가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변에 이 돌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야 이거 커서 이거 어떻게 이거 통째로 주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모양은 항상 젖혀 있는 게 이 바둑에서는 젖혀 있는 끝내기가 기본 6집입니다. 6집에다가 지금 젖혀 있는 끝내기가 또 4집이기 때문에 합해서 10집을 얻을 수가 있어요. 10집을 빼고 나면은 생각보다 큰 모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젖혀 있는 끝내기가 남아 있다면은 그다지 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네. 사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네. 많은데요.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어려운 수읽기, 또 어려운 판단, 어려운 또 바둑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뭐냐면 돌을 버릴 때입니다. 보시면은 이 돌을 이제 한 점을 버리면서 흙은 모양을 정리를 했는데 이 초급자분들이라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내 돌을 이렇게 일부러 버린다는 건. 자, 어쨌든 백은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흙이 살아가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흙의 모양이 집이 너무 큽니다. 백은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동엽 선수가 어떻게 이 흙을 공략을 해 가는지 그 수순 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흙의 집이 지금 60집이에요. 60집 정도 나고 이쪽이 5집 정도 납니다. 65집인데 백은 이쪽이 이제 대략 25, 여기도 한 20집 납니다. 그리고 이제 45, 대략 50집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뭔가 이 두텀에서 10집 정도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여기 좀 넘어가면서 이제 미생마를 만들면서 여기를 두면은 공격을 통해서 뭔가 가운데서 10집 정도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형세로 보여집니다. 흙이 좀 유리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네, 지금부터 바둑이죠. 네, 또 그렇게 큰 차이도 네. 아니네요. 10집 정도 앞서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백이 이제 이쪽이 선수니까 2집은 확보가 된 거고요. 어영부영은 5집은 나 있죠. 반면 10집이라고 보면은 뭐 이제 프로들의 어떤 인류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흙이 유리하다. 또 알파고 입장에서는 흙이 유리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동호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바둑이 되는 거죠. 네, 젖혔습니다. 백이 덜컥 끊으면 안 되겠죠. 네. 백이 그 젖히는 자리요. 네, 네. 왜 해두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지금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데 네. 지금 서봉수는 젖혀서 둔 게 좀 호구 모양을 만들려고 좀 두는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뭐 아니면은 이쪽을 꽉 이으면 호구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건데 집으로는 오히려 백이 이게 좀 낫습니다. 집으로는. 지금 집으로 추격을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네요. 네, 또 서봉수 선수는 얼마 전에 이 삼성화재배 네. 본선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본선 진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니어 부는 물론 한국 기사들도 나오지만 중국과 일본 선수들도 나오죠. 근데 이 시니어 기사분들 많이 계신데 그래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고 계세요. 이 서봉수단은 역시 계속 이제 공부하는 것이 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이 서봉수 선수와 같이 올라간 네. 다른 한 명의 선수가 일본 선수죠.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류시은 선수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본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국적의 선수죠. 일본 국적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데. 아, 그런가요? 일본 기원 소속인 거지. 네. 국적은 엄연히 지금 네.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려서 네, 저는 헷갈리셨군요. 이상하다 그런 생각했었고. 네. 유시은 구단은 이청호 구단의 이제 라이벌로서 네. 일본으로 건너가서 타이틀도 천원 타이틀도 이제 획득을 하고 굉장히 유명 기사죠. 네. 유시은 구단이 예전에는 한국에 잘 안 왔어요. 일본에서 생활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최근에는 단장으로도 많이 오고요. 시합으로도 많이 옵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친분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묻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이제 가장 요즘에 뜨는 애가 누구냐 네. 그랬더니 일본에서 가장 뜨는 애가 그 우사미라고 그 여자 선수가 굉장히 유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이제 프로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의 이 좀 단독 체제라고 네. 할까요? 그런 네.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는데 최근에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네. 굉장히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유시은 구단이 이제 시합도 많이 나가고 해서 제가 물어봤죠. 공부는 언제 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애가 셋이야 그러더라고요. 애가 셋이어서 네.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열심히 둔답니다. 또 이제 많은 기사들이 네. 아이가 한 명 탄생할 네. 때마다 바둑을 네. 그렇게 열심히 두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육아나 이런 부분이 항상 부부가 항상 같이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유시공자도 아침에는 애들 학교 보내주고, 네, 그러고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은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래서 매우 괴롭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유신 구단이 최근에 한국에도 많이 방문하고 단장으로도 오면서 이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있느냐, 손을 빼느냐. 있게 되면은 이 형태가 백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맛이 굉장히 나빠요. 먹여치고 이쪽을 뭐 가령 이렇게 둬서 패를 하거나 이으면은 보통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좀 수순이 깁니다만 먹이치면 따내야 되고 이쪽을 두면은 이제 들어가면 잡히니까 받아야 되는데요. 네, 받아야 되겠죠. 네, 결국 시간을 두고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돌이 백이 잡힙니다. 촉촉수의 네. 모양이 되네요. 네, 그래서 백이 이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그냥 바로 둘 텐데 나중에 또 잡히는 수가 남으니까 뭐 있는 게 무의미하죠. 네. 그래서 지금 김동엽 선수는 어차피 못 산다면 나중에 여기를 늘어서 패로 버티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밀어두고 손을 뺐는데 하필 손을 뺀 데가 야 잔수의 것이 귀재다운 정말 대단한 붙임수가 나왔습니다. 절묘한 수인데요. 네, 상대를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수네요. 흙이 그냥 평범하게 왼쪽으로 막는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쪽으로 막으면 네. 이 현재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움직이겠다는 뜻인데요. 살리겠다는 네, 뜻이에요? 젖히고 잇고 네. 끊고 이으면 일단 끊으면 잡히니까 네, 이쪽을 이제 젖혀서 이 수상전을 하겠다는 건데 자 어느 쪽 술리기가 맞습니까? 네, 서봉수 구단 막아갔습니다. 네, 흑도 귀를 항상 장악하고 있어서 수상전이 되면 흑이 나쁘다고 보긴 어렵고요. 백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입니다. 네, 서봉수 구단도 이수 되는 거 맞느냐 네.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 흑이 너무 강해서 백의 입장에서 치받는 수가 성립될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럴까요? 이쪽을 두고 이쪽을 둔다고 했을 때 결국 이쪽을 둬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백도 치받은 이상 이제 타협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장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패가 많이 나오는데 물러섰습니다. 양보했네요. 네. 양보했어요. 네, 패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늘어서 귀를 이제 통째로 도려냈네요. 자, 서봉수 선수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쪽 지형은 근데 물론 지금 흙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나쁘지 않고 네, 백이 이렇게 뭐 깨긴 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큰 득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원래 변도 깰 수가 있는데 귀를 깨다가 변은 자동으로 집이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선수를 또 잡을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흙도 이제 거꾸로 좀 노림이 이제 생기는데 흙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거꾸로 여기를 둬서요. 때리면 늘게 되면은 백이 한 집을 내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옥집이 됩니다. 이쪽이. 백이 거꾸로 좀 미생마가 될 수 있는 자리죠. 이제 슬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반의 흐름에서는 네. 이 중앙의 백 두터움이 네. 상당했거든요. 네.
또 좀 많이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집의 열쇠는 이 바둑이란 건 좀 묘해서 귀도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득을 얻더라도 반대쪽에서 두면은 결국은 엇비슷해요. 변도 네 군데죠. 흑도 여기서 이득은 봐도 백이 여기서 이득을 봤으니까 엇비슷해요. 근데 유일하게 홀수로 떨어지는 게 중앙입니다. 근데 아까는 백이 중앙의 주도권을 얻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흑이 앞서고 있죠. 중앙의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AI 승부 예측은 흑 쪽으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위치죠. 기분 좋은 네. 자리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쪽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하는 것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악착같이 상대를 잡으러 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가 항상 네 군데니까 내가 좀 당해도 여기서 다른 데서 이득 보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네, 서봉수 선수에게 흐름이 조금 넘어간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어지는 수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